자, 7회 1번 봅시다. 다음 예문에서 밑줄 친 문장 성분을 잘못 파악한 거. 자, 아름다운은 꽃을 꾸미니까 관용어고, 그리고 날씨가 덥다 했으니까 날씨는 주어고, 그리고 진즉은 부사어죠. 그러나 중요한 수단을 꾸미니까 뭐예요? 부사가 아닌 관용어지. 정답은 4번. 다음 2번. 높임 표현의 종류를 물어보면 주체냐 아니면 객체냐 혹은 직접 높임이냐 간접 높임이냐. 1번에 보면 여쭙지 않아서 여쭙다가 나왔고, 2번에 보면 드려라 라는 말이 나왔고, 4번에는 모시도록 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1번, 2번, 4번은 모두 객체 높임, 반면에 3번은 주체 높임, 편찮으시다는 직접 높임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3번. 3번. 다음 글을 바르게 이해한 독자의 반응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글의 주제를 물어본 거죠. 먼저 첫 단락에 언어와 종족 사이에 불가분일리의 본질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특정한 언어와 특정한 문화 사이에도 그런 연관성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로서 이제 그 단락 맨 끝에 가면 그러나 아타파스칸 언어를 사용하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해 있고 문화와 언어는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서로 각각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화와 언어가 연관성이 없다는 게 이 글의 주제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본질적으로는 각각이지만 서로 얽혀 있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단락에는 뭘 들어줬냐면, 즉 실제로 문화와 그리고 언어의 관계에 있어서 즉 관계가 없다, 미개하다고 해서 언어가 없는 게 아니고 즉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대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권 안에서는 그 문화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 에스키모인들에게서의 눈은 우리와 달리 매우 세분화된 것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은 문화와 언어가 고등 문화라고 해서 뭐 고급의 언어를 가진다거나 이런 관련은 없지만, 대신 문화의 차이가 또한 언어의 차이를 가져오는 건 인정하고 있죠. 그럼 결국 이 글은 문화와 언어도 밀접한 건 아니지만 대신 문화와 언어는 서로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즉 문화가 달라지면 그 언어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주제와 가장 밀접한 걸 고르는 거예요. 우리가 민족과 언어는 이미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됐죠. 왜냐하면 민족에 따라서 모두 자기들 나름대로의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족이 달라지면 언어의 질적 차이가 오는 건 아니다. 그러나 문화와 언어 역시, 즉 문화가 고급스럽다고 해서 그곳에는 언어가 있고, 또는 문화가 저급하다고 해서 언어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신 문화의 차이를 언어가 반영한다는 게 이 글의 요지예요. 따라서 1번에 우리나라는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중국어와 불가분의 관계다. 틀렸죠? 왜냐하면 문화와 언어가 그렇게 꼭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 이 글의 주제니까 1번은 틀렸고, 또 2번에 그렇다고 에스키모인들이 쓰는 말을 우리말로 다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틀렸죠. 왜냐하면 에스키모인들의 그런 자연 환경에 따라서 눈에 관한 그런 언어는 우리보다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이 윗글에 나와 있고, 3번
문명 사회인 현대의 언어가 고대 언어보다 더 발달하고 고급질 것이다 라는 말도 관계가 없죠. 즉 문명이 고급지다고 해서 언어가 더 고급졌다는 얘기는 윗글에 없습니다. 그러나 4번에 우리 시를 영어로 번역했을 때 원래 시가 갖는 묘미를 살리지 못하는 건 결국 우리말과 영어가 서로 다른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언어로 번역할 수 없다는 것은 윗글의 주제하고 밀접하죠. 정답은 4번. 다음 4번. 언어 예절법을 소개한 것인데 몇 번 이 문제는 풀어봤을 겁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두 사람을 소개할 때 먼저 친소 여부에 따라서, 즉 가까울수록 가까운 이를 먼저 소개하고 또 연령에 따라서 나이가 적은 이를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남녀에 따라서 남성을 먼저 소개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소개의 순서를 잡아야죠. 1번 담임선생님이 아는 체 하기 전에 자리를 피한다. 틀렸고 2번 손아래 사람을 먼저 소개해야 하니까 선생님을 어머니께 먼저 한다. 이 연령대를 보기 전에 먼저 친소관계를 봐야 하니까 어머니를 먼저 소개해야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5번. 다음 문장을 어법에 맞게 고친 것이다. 옳지 않은 거. 1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하고 주어가 명사절로 뭐뭐 하고 싶은 것이라고 나왔다면 서술어도 뭐뭐라는 점입니다 하고 명사문이 와야죠. 잘 고쳤고 2번 우리말에 전망이다 라는 표현은 없다. 전망은 전망하다 또는 전망되다 라고 써야죠. 우리말에 전망이다 라는 말은 없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잘 고쳤고 3번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심장마비까지 일으켜 사망할 수도 있다. 즉 심장마비가 일어나는 거지 심장마비는 일으킬 수가 없죠. 우리가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는 사동문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심장마비는 즉 일어나는 거지 사동으로 일으키다라고 말할 수 없죠. 3번이 틀렸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심장마비가 일어나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일어나 라고 바꿔야지. 심장마비는 일으킬 수 없다. 사동과 함께 쓸 수 없죠. 다음 4번에 절대로 라는 말은 부정표현과 호응하는 말이니까 긍정에 반드시를 써야죠. 정답은 3번. 6번 요요해지고 라는 말의 한자의 의미를 물었는데 본문에 보면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여자의 젊었을 적과 곱단이의 젊었을 적을 머릿속으로 비교하고 있었다. 될 것도 아니었다. 내 상상 속에서 곱단이는 더욱 요요하다는 얘기는 더욱 예쁘게 보인다는 얘기니까 나이가 젊고 아름답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7번. 다음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잘 표현한 것 됐습니다. 본문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다음 세기에는 사방에서 극단적인 전제주의와 분명치 않은 파벌주의, 무시무시한 폭력 등이 활개치는 것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첫 단락에서는
앞으로 다음 세기에서는 인류가 전체주의와 파벌주의 등 폭력이 난무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는 망각은 인간을 죽게 만든다. 따라서 역사를 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했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 미로에서 벗어나면 또 다른 미로를 발견하게 되고, 따라서 이유 없는 절망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삶은 미로의 연속이라 이거지. 그러나 그렇게 앞으로 미로가 거듭되더라도, 즉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은 단순하게 지혜를 향한 수수께끼 같은 길을 발견할 거다. 따라서 이 필자는 즉 긍정적인 세계관을 보였죠. 그리고 긍정적 세계관을 보였다고 해서 앞으로 일이 잘 될 거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여전히 미로의 험난함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반드시 길을 발견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건 2번이죠. 즉 인생은 구절양장과 같이, 구절양장이라는 얘기는 결국 순탄치 못한 길일 것이고, 하지만 축적된 지혜를 가지고 성실하게 헤쳐나가면 길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8번. 부사어 사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야흐로라는 말은 현재 시제와 호응해서 가까운 미래를 말합니다. 바야흐로 소생하는 맞고요. 반면에 2번에 반드시는 긍정문과 호응을 해야죠. 따라서 반드시 변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부정문에는 결코 하고 표기를 해야지. 정답은 2번. 3번은 결코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부정문이 결코 나을 것 없는 처지이면서도, 그리고 4번은 모름지기라는 말이 나오면 뒤에 뭐뭐 해야 한다라는 서술어가, 모름지기 뭐뭐 해야 한다라는 서술어가 호응을 합니다. 정답은 2번. 8번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했는데, 가장 심각하다고 했는데 뒤에 그 중에 하나다라는 말은 모순된 말이죠. 왜냐면 가장 심각하다는 건 소위 최상급인데 거기에 그 중에 하나라는 말은 모순된 표현. 따라서 그냥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라고 해야죠. 다음, 해마다 봄이 되면 나의 살던 고향은, 자, 우리말에 관형격투사 의는 반드시 앞뒤에 체언이 와야죠. 관형격투사 의는 반드시 앞뒤에 체언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뒤에 살던이 왔으니까 나의 살던 고향하고 살던이 왔으니까 이는 적절치 않고, 즉 내가 살던 고향하고 바꿔줘야죠. 관형격투사 의가 올바로 쓰이려면 앞뒤에 반드시 체언이 와야겠다. 다음 3번. 한식은 영양가가 풍부하다는 것과 약간 맵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다. 즉 여기서 영양가가 풍부하고 약간 매운 게 한식의 특징이라는 얘기니까, 한식은 특징이다 이렇게 쓸 게 아니라 한식의 특징은, 주어를 한식이 아니라, 왜냐면 주어가 한식이면 서술어가 특징이라는 얘기인데 이 어색하죠. 그래서 한식의 특징은 영양가가 풍부하다는 것과 약간 맵다는 것이다 라고 해야지. 그래서 주어를 한식의 특징은 이라고 해야죠. 4번에
그 작품은 감동을 준다라고 했고, 이 주다라는 서술어는 세 자리 서술어죠. 따라서 누구에게 주느냐?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감동을. 따라서 주다라는 서술어가 부사어, 필수 부사어인 우리들에게, 그리고 목적어인 감동을 모두 잘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그 앞에 삭막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건 관용절로서 우리들을 꾸미고 있고, 또 잔잔한도 관용절로서 즉 감동을 꾸미고 있죠. 정답은 4번. 10번. 외래어 어법은 즉 우리말로 매끄럽게 쓸 수 있는 걸 굳이 영어식 표현이나 일본어식 표현을 사용하는 걸 피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책상을 가지고 싶었었다. 물론 우리말에서도 대과거를 쓸 수는 있지만 이 대과거는 과거하고도 아주 매우 단절된,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그런 행위에 써야죠. 그러나 지금 책상을 가지고 싶었다 하는 것은 어릴 때라는 이 시제에 맞춘다면 그때 책상을 가지고 싶었다는 것이지, 아주 단절된 싶었었다 대과거는 어울리지 않죠. 그리고 아예 뭐뭐하고 싶다라는 이 보조용어는 바람을 말하기 때문에 그 바람은 늘 가까운 바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싶다에 대과거 엇이 오는 경우는 무조건 틀립니다. 즉 뭐뭐하고 싶었었다라는 말은 무조건 틀립니다. 다음 2번에 그 사건에 대한 진지하고도 솔직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우리말은 이 있다라는 말보다는 명사 뒤에 하다를 붙여서 동사나 형용사를 만들 수 있을 때에는 곧바로 그 하다가 붙는 표현이 더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해명이 있다가 아니라 해명해야 한다. 다음 언어의, 순화의, 방향의, 이렇게 의가 2번 이상만 나란히 나와도 이는 지나친 관용화 구성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의를 빼버리고 적절하게 바꿔야죠. 따라서 언어의 순화의 방향의 설정이 아니라 언어 순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언어 순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 이러면 의를 한 번만 쓰는 게 되죠. 자, 항상 관용격유사 의가 2번 이상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순화, 우리말은 의가 없어도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를 꾸미니까 언어 순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쓰면 되죠. 잘못 고친 건 3번이죠. 다음 4번은 실용적인 컴퓨터를 선택함과 사용함이 좋을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도 이를 우리는 지나친 명사형이라고 합니다. 우리말에서 이렇게 명사형 어미 미음을 써서 뭐뭐함 하고 명사형으로 쓰는 건 항상 의심해 봐야 돼요. 우리말의 이 명사형 어미는 문장 맨 끝에 올 때가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문장 맨 끝에 뭐뭐함 하고 문장 맨 끝에 올 때가 제일 자연스럽고, 이게 문장 중간에 명사절에 이 미음이 올 때에는 일단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따라서 실용적인 컴퓨터를 선택함과 사용함이 좋을 것으로 간주된다. 이 말보다는 고친 대로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죠. 따라 10번의 정답은 3번. 11번. 아버지와 할머니가 받은 고통은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글자를 몰라서 결국에는 즉
글자를 몰라서 글자를 늦은 나이에 배우고자 한 거예요. 물론 아버지는 아예 글자를 몰라서 즉 죽었고, 그리고 할머니는 또 글자를 몰라서 온갖 서름을 겪었고, 따라서 이 아버지와 할머니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가장 어울리는 건 급한 자가 우물을 파듯이, 즉 필요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자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즉 글자를 모른다는 것 때문에 서러움을 받았다면, 즉 글자를 알고자 적극적으로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가리천정.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결국 필요한 사람이 노력을 한다는 것이고, 필요한 사람이 행동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장 급해야 일을 한다. 사람은 당장 그 상황이 급하게 목전에 와야 일을 한다. 사람은 급해야 일을 한다. 이런 뜻과, 또 하나는 필요해야 사람은 행동한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중지병은 소용없는 거죠. 화중지병하면 그림의 떡이라는 뜻이고 소용없는 것. 간담상조는 우정을 말하고, 연못구원은 불가능한 것. 나무에서 고기를 구한다 했으니까 불가능한 걸 말합니다. 11번의 정답은 4번. 12번 기역리을을 한자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나의 진정을 알아다오 할 때, 이때 진정의 뜻은 진심 어린 마음이죠. 따라서 1번에 참진자가 들어가야죠. 2번의 진자는 진술한 진자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고, 그리고 4번의 진자는 가라앉을 진자라 어울리지 않죠. 다음에 이곳 농민들을 대신하여 관계 요로를 찾아다니며 진정하는 처지다. 이때에는 그 필요성을 진술하다, 말하다라는 의미니까, 즉 진술할 진자를 써야 합니다. 따라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죠. 그 다음 그렇게 화만 낼 게 아니라 진정하고, 이때는 가라앉을 진자를 써야 하니까 정답은 1번이죠. 그리고 그대가 진정 떠나겠다면 진심으로, 그래서 달, 즉 참진자를 씁니다. 지금 12번은 우리 한글로는 모두 진정인데 한자로는 다 의미가 다르죠. 한자도 다르고, 이런 걸 우리는 동음이어라 합니다. 즉 같은 소리를 내는데 뜻이 다른 동음이어. 따라서 동음이어로서 즉 출제를 한 거고요. 13번에 서로 의미가 통하는 한자성과 속담이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 지오지가는 매우 가까운 거리, 지오지가 엎어지면 코다 할 때 매우 가까운 거리. 등고잡이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뜻도 있지만, 또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겸손을 말하기도 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겸손을 말하기도 하죠. 등고잡이는 두 가지 뜻. 하나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즉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부터,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높은 곳에 오르면 스스로 겸손해야 한다. 그래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는 의미도 같습니다. 자, 호가호의는요. 즉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호랑이 행세를 하는 거죠. 따라서
남의 권세를 등에 업고 행동하는 거지. 남의 권세를 등에 업고 행동하는 거. 호가 호의. 남의 권세를 등에 업고 행동하는 겁니다. 따라서 미역국 먹고 비지국 먹고 용투림한다라는 건 허장성세죠. 비지국 먹고 용투림하다는 허장성세, 과장된 행동을 말합니다. 4번 순망치 않은 서로 긴밀한 관계,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 따라서 벽을 치면 대들보가 온다라는 얘기는 서로 밀접한 관계라는 것, 서로 긴밀한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정답은 3번. 신문기사 제목을 물었고요. 신문기사 제목은 그 기사 내용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삼아야 되니까 1번이죠. 그래서 여성 운전자 10명 중 7명이 남성 운전자로부터 위협 운전을 당했다. 1번이 제목으로 가장 적절합니다. 다음 15번. 다음 중 띄어쓰기가 잘못된 거 1번이죠. 여기 누구 못지않게 많았을 망정. 이때 리을 망정은 엄입니다. 이 리을 망정은 엄이기 때문에, 많았을 망정 엄이기 때문에 붙였어야죠. 그 다음 2번에 떠내려가 버렸다 할 때 떠내려가다는 합성어기 때문에 떠내려가다는 합성어라 버리다라는 보조용어를 붙일 수가 없다. 우리가 앞에 오는 용언이 합성어일 때에는 뒤에 오는 보조용어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입 두입의 경우에는 단음절이 연달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둘둘 붙였을 수는 있죠. 한입 두입은 둘둘 붙였을 수 있지만 떠내려가 버렸다는 합성어라 붙일 수 없다. 떠내려가다가 합성어라 붙일 수 없다. 자, 거기 1번에 15번에 1번에 못지않게도 붙여야겠네요. 이때 못지않게는 부정문이 아니라 비교문, 무엇에 못지않다 비교문이기 때문에 이때는 부정문이 아니고 무엇에 못지않은 비교문이기 때문에 못지않게도 붙여야죠. 그리고 안았을 망정은 엄이라 붙이고, 못지않게는 비교문이기 때문에 부정문이 아닌 비교문의 한 단어예요. 못지않다라는 한 단어로 붙여야 되고, 그리고 많았을 망정할 때 리을 망정이 엄이라 붙여야 되고. 자, 3번에 내지는 20 내지 30 할 때 내지는 두 단어를 이어주는 의존명사라 앞뒤를 모두 띄어쓰죠. 4번에 겸도 부장겸 대외협력실장 할 때 겸도 앞뒤를 이어주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뒤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김 부장님 할 때 그 부장이라는 직함이니까 직함과 성은 반드시 띄어쓰고, 부장님하고 님은 전미사라 반드시 붙이고. 다음 16번. 말을 다듬어야 하는 이유가 다른 하나는 1번은 그 여자는 홀몸도 아닌데, 즉 어휘가 틀렸죠. 홀몸이 아니라 혼몸. 우리가 혼몸이라는 말 뜻에 아이를 베지 않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혼몸이 아니다 이래야 임신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죠. 혼몸이 아니다라고 해야 임신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혼몸도 아닌데, 즉 이때는 어휘가 잘못 쓰였고, 2번에 책을 읽으면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준다 라고 했는데, 이때는 주어 서술어가 호응을 안 하죠. 우리가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게 책이니까 독서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준다. 즉 주어 서술어가 호응하게끔 주어 서술어의 호응을 맞춰야 돼요. 이건 어휘 문제가 아니라, 책이라는 어휘를 잘못 쓴 게 아니라, 즉 책을 목적으로 할 게 아니라 책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준다. 정확히 말하면 독서죠. 독서가. 따라서 책을 읽으면이 아니라 책을 읽는 것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독서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준다. 반면에 3번, 그는 밥을 먹고 난 뒤 그릇을 깨끗이 부수었다. 자, 이때 밥을 먹고 나서 그릇을 깨끗이 설거지를 하는 것이니까, 설거지하는 건 부시다죠. 이 부시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동사로서의 부시다는 눈이 부시다, 그 뜻이 있고, 타동사로서 이렇게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로서의 부시다는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과거형이니까 깨끗이 부셨다라고 해요. 반면에 부수다는 깨뜨리다는 뜻이기 때문에 문맥상 여기서는 깨끗하게 씻어낸다라는 의미로 부셨다. 어휘가 잘못 쓰였죠. 다음 4번에 지난해 다녀온 수련회는 나에게 귀중한 견문이 된 게 아니라 경험이 된 거죠. 견문이라는 어휘가 틀렸고 경험이라고 써야죠. 따라서 1번, 3번, 4번은 모두 어휘가 잘못된 건데, 1번, 3번, 4번은 모두 어휘가 잘못 쓰인 건데, 2번만 문장 성문의 호응이 잘못됐으므로 정답은 2번이죠. 17번, 표준어가 아닌 게 들어있는 거 무슨 일이길래, 우리 원래는 무슨 일이기에 하고 뭐뭐 하기에 이게 표준어지만, 무슨 일이길래 뭐뭐이길래도 구어체에서 허용을 합니다. 둘 다 쓸 수 있죠. 무슨 일이기에, 무슨 일이길래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맞고, 담벼락에는 개발 표준어가 아니죠. 개발이 아니라 개발 또는 개발 또는 개발 17번의 정답은 2번. 3번에 타는 노을을 받아. 자, 노을은 노을과 복수표준어고, 나래와 날개 복수표준어고. 다음 4번에 발끝에 시선을 떨구고. 자, 떨구다도 맞고 떨어뜨리다도 맞죠. 떨구다, 떨어뜨리다 복수표준어, 떨구다, 떨어뜨리다 복수표준어. 따라서 17번의 정답은 2번. 18번, 다음 글의 내용과 관계 깊은 속담은, 너희들이 국화를 심었다고 들었는데 국화 한 일항은 가난한 선비에게 몇 달 동안의 식량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 한낱 꽃구경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국화를 심으면 일단 풍경에도, 즉 보기에도 좋고, 거기다가 또 식량이, 즉 먹을 걸, 이 식량이고
식량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보기에도 좋을 뿐더러 또한 비상시에는 식량으로 바꿀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니까요. 이렇게 두 가지 효과가 한 가지 행위로 국화를 재배하는 한 가지 행위로 두 가지 효과가 있다는 얘기니까 일석이조죠. 그래서 꼭 먹고 알 먹는다. 정답은 2번. 자, 우는 아이 젖준다라는 얘기는 결국 때를 써야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는 거야. 결국 원하는 걸 이루려면 그걸 원한다고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를 써야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 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 이걸 경마라고 해도 되고 원래는 견마. 그래서 말 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 경마 잡히고 싶다. 똑같은 말이고 이 말은 사람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얘기죠. 사람 욕심은 끝이 없다. 그 다음 4번 수염이 대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하는 얘기는 수염이 대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하는 얘기는 이 예의를 차리기 전에 뭐가 급선무다. 즉 먹고 사는 것이 먼저 먹고 사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야 예의를 차릴 수 있다. 즉 먼저 먹고 사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야 예의를 차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8번의 정답은 2번. 자, 19번 서술의 자릿수를 물었습니다. 서술의 자릿수. 저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 이때 되다는 항상 되다는 우리말에서 뭘 취한다? 보호를 취하는 두 자리 서술어. 되다는 보호를 취하는 두 자리 서술어. 또 닮다. 이 닮다는 누구누구와 닮았다. 즉 필수 부사어를 취하는 두 자리 서술어. 물론 목적어가 올 수도 있죠. 무엇을 닮았다.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즉 닮다는 부사어든 목적어든 즉 하나를 취하겠죠. 그래서 두 자리 서술어. 그런데 3번에 삶다라는 동사는 A를 B로 삼다. 즉 세 자리 서술어죠. A를 B로 삼다. 세 자리 서술어. 다음 4번에 아니다라는 말은 우리말의 아니다라는 말은 되다와 마찬가지로 이는 보호를 취하는 아니다라는 말은 되다와 함께 보호를 취하는 세 자리 서술어. 그래서 19번에 정답은 3번. 다음 20번. 다음 시조 중 보기의 주제를 가장 잘 반영한 것은 즉 이 글에 보면은 금년 여름에 다산에서 지내며 상추로 밥을 싸서 덩이를 삼키고 있을 때 즉 구경하던 사람들이 이러면서 맨 마지막에 근과 겸 이 두 글자 아니고는 손댈 곳이 없으니 너희들은 절대로 명심하라. 그래서 근면 부지런하는 얘기고 또한 검소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글은 부지런함과 그리고 검소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1번 정철의 후민가는 이게 연시조예요.
정철의 훈민가는 연시조인데, 즉 모두 유교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연시조죠. 오늘도 다 세고다 호미 메고 가자스라. 즉 오늘도 다 세웠구나. 호미 메고 가자. 내 논 다 메거든 내 논 좀 메어주마. 이 부분 내 논을 다 메거든 내 논도 메어주겠다. 이건 상부상조를 말하고, 문제는 오는 길에는 또 뽕을 따다가 누에를 먹어보자. 그러니까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근면을 강조하죠. 정답은 1번. 이방의 도산 12곡도 역시 연시조로서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하물며 천석광이야 고쳐 무엇하려. 여기 초야우생이라, 즉 벼슬하지 않은 선비를 의미하고, 천석광을 고쳐 무엇하겠냐라고 했으니까 이때 천석광은 자연을 사랑하는 고질병을 천석광이라 하죠. 다음 따라서 2번 이방의 도산 12곡의 이 구절은 자연을, 즉 사랑하는 마음, 자연 친화의 노래입니다. 아까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순한 어찌하여 주하에 흐르는가. 우리도 이같이 만고상청하리라. 이 도산 12곡의 다른 구절은 학문의 정신이지만 이 앞부분은 자연을 즐기는 것, 자연 친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에 안민영의 역시 매화사인데, 이 안민영의 이 매화사도 역시 연시조죠. 고을사 젖꽃이여 반만 여인 젖꽃이여 더도 돌도 말고 매양 그만하여 있어. 춘풍에 향기 쫓는 나비를 웃고 맞이하노라. 매화를 예찬하는, 봄을 맞아서 매화가 봄을 맞이하는 꽃이다, 매화는 봄을 맞이하는 꽃이다 해서 매화를 예찬하는 노래입니다. 4번은 매아미가 맵다 울고 쓰르나미가 쓰다고 우니, 언어유희죠. 언어유희. 동음을 이용한 언어유희. 즉 매미가 맵다고 울고 쓰르나미가 쓰다고 우니 산채를 맵다든가 박주를 쓰다는가. 산채는 나물이고 그리고 박주는 소박한 술이죠. 따라서 나물이 맵다고 하는가 또는 술이 쓰다고 하는가. 우리는 초야에 묻혔으니 맵고 쓴 줄을 모르겠다. 즉 이는 초야에 묻혀 사는 이 선비의, 즉 세속을 벗어나서 사는 삶을, 세속을 벗어나 사는 삶을 긍정적으로 노래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맵고 쓰다는 것은 우리는 초야에 묻혔으니 맵고 쓴 줄을 몰라라. 이때 맵고 쓰다는 건 꼭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시련이나 그런 삶의 시련이나 고통을, 그걸 우리 한자성어로 간난신고라 하죠. 간난신고. 그래서 인생의 그런 어려움을, 간난신고를 우리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삶의 쓰디쓴 이런 힘겨움을 벗어버리고 세속을 벗어나 사는 삶을
노래였죠. 20번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8회부터 하고요.